얘들아 안녕. 지금 얘들아 선생님 이거 영상이거든, 줌이 아니라. 오늘은 부득이하게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지금 2학년, 3학년 선배들은 시험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있잖아. 그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소리가 새어나가면 선생님이 수업하느라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런 소리가 새어나가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하고 나서 곧바로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보세요, 얘들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수업에 들어와 달라라고 적혀져 있죠. 선생님이 위두랑에 여러분 그 수업 들어오는 링크, 이 영상 링크 앞에 설문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그걸 먼저 클릭을 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그 후에 이 영상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뒀는데, 아직 혹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 영상 쭉 끝까지 보고 나서 나중에 참여를 해도 됩니다. 혹은 잠깐 멈추고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다가 다시 이 영상을 시청하러 들어와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원래 줌으로 진행되었다면 수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설명을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이걸 이용해서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 근데 이 그러려면 어떤 표나 그래프가 잘못 그려진 그래프인지 혹은 잘 그려진 그래프인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눈금 등을 잘못 표시한 표나 그래프에서 오류 찾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이런 것들을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면 직접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는 활동도 할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을 합시다. 오늘 수업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던 프린트.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교과서는 255페이지 펴면 돼요. 자, 프린트는 한 장짜리 있죠? 그 프린트고 교과서는 255페이지. 그 프린트랑 교과서에 보면은 오류 찾기 활동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화면을 봅시다, 얘들아. 그 교과서랑 종이를 보기 전에 이거 뭐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요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물론 여기에 도수 분포 다각형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자료를 계급으로 나눈 후에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계급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지 않았어. 자기 멋대로 들쑥날쑥해. 그렇게 하거나 그래프의 눈금 간격을 다르게 표시하게 되면은 정보를 잘못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다음 화면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계급이랑 도수를 나타내는 눈금, 이걸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일단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프린트가 한 장은 그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 뒷면을 보면은 이런저런 글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중 하나를 발췌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원이랑 동현이가 각각 주제에 맞도록 도수 분포표랑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나타낸 거예요. 일단 지원이 거 먼저 볼게요. 자, 지원이는 지금 무엇을 조사했냐면 1인 가구 수를 조사를 했대. 60세 미만인 성인 중에서 1인 가구 수를 조사해서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었더니 나이대별로 1인 가구의 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알았나 보다 하고 도수 분포표를 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뭘까,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이상하지? 이 도수 분포표에서 이상한 점이 대체 뭘까? 이 표에서 이상한 점이 대체 뭘까? 보세요. 선생님이 계급이랑 도수를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계급을 봤더니, 자, 첫 번째 계급. 자, 첫 번째 계급의 크기는 20 이상 28 미만이니까 계급의 크기는 8세입니다. 단위가 세이니까. 두 번째 계급 볼게요. 두 번째 계급은 28 이상 38 미만이야. 그러면 얘는 계급의 크기가 10세 되지 않을까? 이거 발음 주의하세요, 얘들아. 욕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계급 봐봐. 세 번째 계급은 38 이상 48 미만. 이것도 10세, 10살 이러고 싶은데 여기 지금 단위가 세야, 얘들아. 이거 왜 세로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계급 48 이상 60 미만 12세 이렇게 되겠죠. 계급의 크기를 한번 봐야, 얘들아. 8, 10, 10, 12 들쑥날쑥 자기 멋대로지.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계급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구 수를 조사해서 여기에 도수로 기록을 해둔 거야. 그랬더니 전부 다 90만 명이라는 수가 얻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말은 돼요. 이 표 자체가 오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잘못 조사한 건 아니겠죠. 조사는 열심히 했겠지. 근데 여기 계급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을 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 거야. 이런 잘못된 결과가. 마치 모든 계급에 속하는 가구의 수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도수 분포표를 그릴 때 이 계급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다르게 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자. 오른쪽은 동현이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동현이는 무엇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렸냐면 귀농인 수를 그렸대. 근데 어떤 거냐, 나이대별로 귀농인 수를 조사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더니 50대가 60대보다 2배 정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기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막대기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직사각형이 만약에 여기 있는 직사각형보다 정확하게 2배만큼 길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급에 속하는 도수가 이쪽 계급에 속하는 도수보다 2배 정도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 왼쪽,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연두색으로 표현하는 부분보다 길이가 2배인 거야. 그러면 실제로 사람 수도 2배만큼 많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높이가 그 도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언뜻 보니까 이거 2배 하면 노란색 직사각형 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이거 얘들아 조심해야 돼요.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 관찰해봐. 대체 어디가 잘못됐을까? 요 히스토그램에서
어느 부분을 잘못 그렸을까? 하나하나 관찰해봐. 발견한 친구들 있으려나? 아직 발견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고 발견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선생님은 어디를 관찰할 거냐면 여기를 관찰할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 여기 빨간색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자, 이거 보세요 얘들아. 세상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실수를 하다니. 얘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선생님이 표현한 부분 있지. 이 한 칸의 크기 얼마예요? 0에서 1000까지니까 여기 있는 칸의 크기는 1000이다. 그치? 근데 바로 위 칸 볼까? 여기 볼까?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현하는 거? 자, 여기는 칸의 크기가 얼마일까? 이만큼이 1000이니까 이거 반은 500이겠죠. 아니 세상에. 하나의 히스토그램에서 세로 한 칸의 크기가 1000이기도 하고 500이기도 한 거야.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요 연두색 직사각형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절반처럼 보이더라 하더라도 여기 눈금을 잘못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절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 상황 이해되나요, 얘들아? 요거 봐봐. 실제로 봐봐. 요 지금 노란색으로 빗금친 직사각형 있지? 얘는 지금 총 몇 칸이냐면 9칸이에요. 9칸이에요. 대략적으로 9칸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약 4.5칸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수치만 보면 2배가 될 것 같지? 근데 실제 사람 수로 따지면 2배가 안 된다는 거야. 꼭 2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빗금친 사각형의 수는 5000이 조금 못 되죠. 대략 한 4800, 4900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 직사각형은 한 2600, 700 정도 되잖아. 이거 2배가 4500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선생님이랑 히스토그램 그릴 때 여기 이렇게 눈금 간격 동일하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100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을 사실은 2칸짜리로 만들어줬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였겠죠? 자, 이렇게 오류를 발견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같이 봅시다. 자, 확인. 오른쪽은 2014년이랑 15년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나이대별로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2014년보다 2015년에 20대와 30대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얘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요. 2014년은 어딨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 2014년보다 2015년은 여기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죠. 이 연두색 그래프에서 20대와 30대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2014년에 20대와 30대 수는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내가 2014년에 20대랑 30대의 수가 궁금해. 어디를 보면 될까? 20대 여기 보면 되죠. 30대 여기 보면 되죠. 자, 2015년엔 내가 20대의 수랑 30대의 숫자가 궁금해. 그럼 어디를 보면 되겠어? 여기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오른쪽에 찍힌 점
요 점이 왼쪽 그래프에 찍혀 있는 점보다 더 높은 곳에 찍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점이 얘보다 더 높은 곳에 찍혀 있으니까 실제로 더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 14년에는 점이 이쪽에 있는데 15년에는 점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더 높이 있으니까 증가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괜찮은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2014년 관광객 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명이 방문했지? 자, 20대 먼저 봅시다. 20대는 대략 4,500명 정도 방문을 했네요. 그리고 30대는 대략 3,500명 정도 방문한 것 같아요. 한 3,400명. 수정을 한번 해볼까? 3,300명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15년으로 갈게요. 2015년에 20대는 점이 찍힌 곳의 숫자를 읽으니 대략 5,000명 정도 관광을 했죠. 그리고 30대는 대략 3,000 얼마 정도 할까요? 3,300. 3,300. 이렇게 되겠지. 아니 얘들아 숫자를 한번 봐봐. 20대 수는 500명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큰 변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 30대 수는 거의 변동이 없잖아. 우리 이거 대략적으로 값을 찾은 거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 해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수가 2014년에는 7,800명, 2015년에는 8,300명, 500명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몇천 명이 있는데 지금 500명 차이 나는 거에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바탕 자료가 되지는 않겠죠? 근거가 되지는 않겠죠? 그냥 조금 증가했다 뭐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증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니?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두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죠. 정리해두고 싶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적어주는 글을 그대로 교과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자, 일단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물었잖아. 결과는 아니요예요. 왜 아니냐면 수는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 7,800이랑 8,300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지금 그래프만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더니 얘들아, 요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칸 얼마예요? 왼쪽 그래프에서. 이거 지금 한 칸의 간격이 1,000이지. 근데 오른쪽 그래프 봐봐. 여기 한 칸 크기 얼마예요? 이거 500이죠. 자, 우리 방금 본 오류와 비슷하죠? 세로축의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긴 거야. 수는 큰 차이 없어요. 바르게 하려면 세로축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야 돼. 바르게 하려면 세로축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같게 해야 함. 요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 얘들아 이렇게 글 적는 거보다 이런 거 발견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발견은 했는데 이렇게 글을 못 쓰겠어. 이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글을 쓸 수 있는데 발견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단정하게 정리는 못하더라도 이 그래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교과서 255페이지예요. 255페이지. 자료의 올바른 정리. 자, 요 자료에서는 뭐가 잘못됐나 한번 봅시다.
지금 정훈이랑 민서의 도수 분포표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정훈이랑 민서는 무엇을 조사한 거냐면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별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잘 표현했고 누가 잘못 표현했는지를 지금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 표 보고요.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요즘 화면을 봐봐, 얘들아. 정훈이랑 민서 중에서 한 친구는 정확하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제대로 그리지 않았어. 자, 누가 잘 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정훈이랑 민서가 그린 도수 분포표를 일단 관찰을 해볼게요. 정훈이가 그린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은 지금 총 몇 개냐면 7개입니다. 민서는 5개의 계급으로 나눴어요. 자,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 이상, 15개 미만 정도 그 범위 사이에서 정하니까 계급의 개수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선택을 했죠? 근데 정훈이는 지금 계급의 크기를 한번 볼까? 40 이상 50 미만 10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 다음 두 번째 계급 50 이상 60 미만 계급의 크기는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얘도 10, 얘도 10, 10, 10, 10. 계급의 크기가 다 10으로 동일하죠? 잘했네 됩니다. 자, 민서 볼까요? 민서 첫 번째 계급의 크기 40 이상 60 미만으로 설정을 했네. 그럼 이 친구는 계급의 크기를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표현하고 싶었나 봐.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두 번째 계급 봐봐. 60 이상 70 미만이에요. 이거 계급의 크기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잖아. 세 번째 계급은 또 20이잖아. 네 번째 계급은 10. 다섯 번째 계급은 10. 이거야말로 정말 들쑥날쑥하죠. 계급의 크기가. 벌써 누가 잘 그렸고 잘못 그렸는지 알겠다. 정훈이가 잘 그렸고 민서가 잘못 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선생님이 계급이랑 도수 그리고 눈금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근데 먼저 계급을 봤더니 민서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되었니? 계급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자, 이것도 적어주세요. 민서가 잘못됨. 왜 그러니? 계급의 크기를 일정히 하지 않음. 계급의 크기를 일정하게 균등하게 하지 않음.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료를 봅시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 아까 앞에서 정훈이가 도수 분포표를 정확하게 그렸었잖아. 그 도수 분포표를 보고 다른 친구들이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봤나 봐요. 자, 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대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그래프는 무엇인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얘들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고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잘 그린 것인지, 더 자료를 파악하기 용이한지 이걸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일단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일단 세로축이 숫자가 다른데 여기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적혀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10, 20, 30, 40, 50 이렇게 적혀 있는 점이 다르죠? 가로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요 그래프는 가로축은 똑같은데 세로축의 눈금 한 칸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요렇게 그래프 겉모습이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너네가 먼저 골라봐. 그래프 1이랑 그래프 2 중에서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더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일단 그래프 2는 얘들아 이 친구 너무 종이 낭비가 심하네. 이 위에 뭐예요? 이거 왜 그렸대? 여기 그리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뭐야?
굉장히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네. 이렇게 여백을 주면서 종이를 낭비해. 물론 현대 미술에서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긴 하지만 우린 수학이니까 이런 거 좀 별로죠, 얘들아. 이런 거 좋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규격을 잘 활용한 이런 그래프 1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변화가 우리 눈에 더 잘 파악되기도 하고, 얘는 차이가 잘 눈에 파악되지가 않잖아. 자, 그럼 무엇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프 1이 더 적합한 자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린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왼쪽 그래프는 정말 잘 그렸어. 왜 잘 그렸냐면 세로축의 간격을 적절하게 정하여서 분포 상태 파악이 쉬워요. 세로축의 간격을 적절하게 정하여서 분포 상태 파악이 쉽다. 세로축의 간격을 적절하게 정하여서 분포 상태 파악이 쉽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가 부적절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로축 간격이 너무 크다. 세로축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이런 오류 찾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세로축의 눈금 간격을 정할 때 좀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친구처럼 이렇게 너무 간격을 듬성듬성 간격이 10만큼 듬성듬성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류 찾는 활동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 수업에 입장하기 전에 참여한 설문조사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주소로 너네가 들어가서 설문조사 참여를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줌으로 진행된 수업이었다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참여한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걸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표로 그리고 그래프로 그리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 이 수업은 사전 제작된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에 수업했던 다른 반 자료를 하나 살짝 가지고 올게요. 자, 이겁니다. 모 반 친구들이 발 사이즈를 조사했는데 텅 비어 있죠.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 쓰려니까 좀 너무 별로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랑 제일 큰 숫자만 적어 왔어요.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 너네 이제 자료를 수집했잖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가장 작은 숫자랑 가장 큰 숫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걸 적었을 뿐이에요. 선생님은 놀라웠어. 중학생인데 이 발 사이즈가 280인 친구가 있더라고. 선생님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발 사이즈가 구두 신을 때랑 운동화 신을 때 좀 다르긴 한데 보통 230 정도 하면 맞거든. 운동화는 230 하면 살짝 큰 것 같아. 이게 또 브랜드별로 좀 다르긴 하던데 조금 큰 것 같아. 근데 구두는 230 하면 딱 맞아서 좀 발이 아플 때도 있더라고. 또 그것도 브랜드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은 구두를 신을 일은 잘 없으니까 운동화 신는 발 사이즈를 적었겠죠? 자, 그럼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도수 분포표 그리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면 봅시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그리는 거니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 오늘은 큰 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얘들아, 우리 도수분포표 그려야 돼. 그때 너네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가장 작은 숫자가 225, 가장 큰 숫자가 280이라는 걸 알아요. 요 사이에 별랑들이 분포해 있다는 것도 알아.
자, 그럼 나는 먼저 계급을 정해야 되죠. 근데 계급은 어떻게 정하냐? 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살짝 작게 삽입해 둔 표 있지? 요거 참고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일단 표를 봐야 되라. 여기 지금 가운데 텅 비어 있지? 요 텅 비어 있는 공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급. 자, 그럼 그 계급 위로 통학시간 학생 수 합계 적혀 있는 줄 보이지? 그게 요 줄입니다. 여기 있는 줄이에요. 여기 있는 줄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요 계급 칸에 뭘 쓸 거냐? 우리는 신발 사이즈를 측정을 했으니까 발 사이즈. 그리고 단위도 언급을 해야 되니까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른 반에 가니까 센티미터 아니냐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225cm 되면 발이 엄청,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발에 이런 발 사이즈가 세상에 존재할 순 없어. 거인이 아닌 이상. 밀리미터예요, 얘들아. 이거 몰랐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학생 수, 단위는 명, 그리고 아래에는 합계. 그럼 우리는 32명이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안에 있는 계급의 크기를 정해서 계급을 나눌 거예요. 계급의 크기는 보통 뭐 5, 10, 경우에 따라선 100 이렇게 좀 이리저리 숫자가 0 또는 5로 끝나도록 계급의 크기를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지금 225랑 280을 포함하는 계급을 만들어야 돼요. 얘들아, 일단 제일 작은 숫자 225 그리고 제일 큰 숫자 280을 통해서 계급을 작성할 때 왼쪽 맨 위에 놓이는 숫자랑 오른쪽 맨 아래에 놓이는 숫자를 한번 고민해 볼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놓이는 숫자랑 여기 놓이는 숫자를 고민해 보자는 뜻이에요. 일단 제일 작은 숫자 225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첫 번째 분홍색 칸에는 숫자가 225가 들어가는 거 괜찮겠죠? 왜냐하면 이거 이상 어떤 숫자 미만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280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요 분홍색 칸에는 숫자가 280이 들어가면 될까? 이거 안 됩니다, 얘들아. 여기가 지금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여기에 숫자를 280을 적어버리면 280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280 미만은 280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래서 너네가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에 280을 쓰는 게 아니라 290을 써야 돼요. 290, 295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봐봐. 지금 우리 계급의 크기를 얼마로 할 거야?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기는 235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칸은 235 이상, 245 미만 이런 식으로 적히겠지. 이리저리 숫자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분홍색 칸에 놓이게 될 숫자는 280을 포함하는 큰 숫자이되 이리저리 숫자가 5여야 하니까 28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요 앞에는 27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럼 280도 포함하고 225도 포함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이리저리에 5가 적히는 거 이런 거 너무 헷갈려 하는 친구들 있지. 자, 그런 친구들은 여기 이리저리 숫자를 0으로 맞춰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또 소개를 할게요. 자, 이리저리 숫자를 0으로 맞춘다는 건 뭐냐면 225랑 280을 포함할 수 있는 요 계급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만든 요 사각형이랑 맨 끝에 만든 요 사각형에 들어갈 숫자를 정할 때 이리저리 숫자를 0으로 두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리저리 숫자가 0이 되면서 225를 포함하는 숫자는 220이죠. 220 이상이라고 설명을 해야 요 계급에 225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뭐 230 이렇게 되겠지.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했다면 그럼 그 다음 계급이 230 이상, 240 미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 여기 칸은 280을 포함하면서 이리저리 숫자가 0인 숫자는 29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80 이상, 290 미만 이렇게 돼야 요 숫자를 요 계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급을 먼저 신중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도수 들어가는 거 너네가 숫자 직접 세면 돼요. 몇 명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직접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히스토그램 한번 볼까요? 자, 히스토그램은 얘들아, 요 오른쪽에 표 보이지? 요렇게 생겼어요. 우린 요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베이스로 준 그림은 그냥 네모 칸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인 거야. 네모 칸만 덩그러니 있어요. 우린 여기를 하나하나 채워 나갈 겁니다. 일단 여기를 채워 나가려면 첫 번째 가로축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요 가로축은 계급이 놓이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계급을 설정했다면 여기 숫자 적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 우리는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고 220, 230, 240 점점점 와서 여기는 290, 280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자, 계급을 적고 계급의 양끝 숫자를 적고 단위를 적습니다. 그 다음 세로 칸에는 도수를 나타내는 칸이잖아. 그럼 사람 수가 들어가니까 몇 명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나누면 돼요. 근데 보통 한 반에 요 230 이상, 240 미만 이런 계급에 들어가는 수가 10명을 넘는 경우는 쌤이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나누면 됩니다. 여기를 10, 여기를 5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2, 4, 6, 8, 10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그 후에 우리는 직사각형을 그리겠죠. 220 이상, 230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까지 직사각형을 그리고 230 이상, 240 미만에 속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 히스토그램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도수 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이렇게 그래프 그린 거에서 가운데 점을 찍잖아. 이렇게 긴 막대기에서 가운데 점을 콕콕 찍어. 그 다음 양 끝에도 계급이 있다 생각하고 콕콕 찍은 다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막 점들을 찍겠죠? 이런 식으로 계급이랑 도수는 다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요거 그리는 것도 쌤이랑 또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같이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얘들아. 이제 이게 끝이에요. 오류 찾는 활동이랑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거 얘들아 잘 이해 안 된 친구들이 영상 다시 돌려서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해서 학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과제 두둥 여러분이 출석도 하고 과제도 제출을 하잖아. 자, 오늘의 과제는 요겁니다. 쌤이 화면에 적어줄게요. 무엇이냐? 어머, 왜 갑자기 글씨가 너무 굵게 나오네. 쌤이 포인트 크기를 좀 조절해서.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싶은 주제 정하기 따단 이 주제를 정해서 조사를 해서 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제시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창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참신한 주제들을 잘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싶은 주제 정하기. 그럼 요건 조사해서 어디에 올려주냐. 자, 우리 이렇게 의견 모으는 거 할 때는 항상 띵커벨 이용하기로 약속했잖아. 선생님이 위두랑 그 과제방에 가면은 또 띵커벨 링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그럼 보드가 떠오르겠지. 그
본인 요 이름을 적고 그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보드를 키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조금 이 자료 파악하기가 용이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적어주면 돼요. 그럼 위두랑에는 무엇이라 적냐? 위두랑에는 띵커벨에 적은 답안을 똑같이 적거나 아니면 띵커벨에 작성했어요 라고 적어주면 돼. 띵커벨에 적은 주제를 그대로 적어두거나 아니면 띵커벨에 작성했음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띵커벨에 올려주면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이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면 안 돼. 어떤 주제여야 하냐면 답변이 일단 첫 번째, 답변이 숫자로 얻어질 수 있어야 돼요. 답변이 수로 얻어질 것. 선생님이 여러분의 신발 사이즈를 조사했던 것처럼 숫자로 얻어지는 질문. 키가 얼마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걸. 그래서 요걸 얘들아 좀 진지하게 시간을 좀 한 5분, 10분 정도 고민을 해본 다음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요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직접 설문지를 만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보는 활동도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질문이 등장할 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고생했어요. 자, 요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직접 그리는 거 할 거니까 과제는 요걸로 제출하면 됩니다. 띵커벨에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싶은 주제 정해서 올리기. 단, 답변이 숫자로 얻어져야 하고 되도록 다양한 답변이 등장할 수 있는 질문을 올려줄 것. 그래서 뭘 올려야 될지 고민되는 친구들은 띵커벨에 들어가면 친구들 답변도 볼 수 있잖아. 그런 거 참고하면서 더 창의적인 똑같은 거 얘들아 올리지 말아주세요. 되도록이면 친구들과 좀 구별되는 좀 차이점이 있는 창의적인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모두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줌 혹은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랑 교실에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교실에서 그냥 1년 내내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 교과서 잘 챙겨서 학교 오세요. 고생했어요. 안녕.